여기서 만약에 팔지 않았더라면은 50%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네, 안녕하세요. 중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심했던 저의 이제 과거 매매를 좀 공개를 하면서 이런 실수는 좀 다시는 반복하지 말아야지라는 그런 다짐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저의 이제 매매 내역을 좀 말씀을 드리고, 5G가 오늘도 좀 하락했죠. 그 하락한 원인이랑 좀 언제까지 하락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해외 시장 자체는 좀 굉장히 좋았어요. 다우, 나스닥, S&P 모두 이제 상승했는데, 특히 이제 나스닥이 0.6%로 강했는데, 오늘 우리 증시는 굉장히 좀 좋지 않았죠. 다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중국의 이제 강력한 반발 속에서도 홍콩 인권법을 서명을 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 지금 1차 합의가 거의 도달점에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홍콩 인권법에 좀 서명을 하면서 미중 무역 전쟁이 좀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으로 지금 현재 미국 그 선물 지수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좀 먼저 선제적으로 좀 하락을 한 측면이 있죠.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0.4%로 많이 하락하진 않았는데, 확실히 대외적인 이슈에 좀 민감한 그런 코스닥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하락폭이 컸고, 음봉이 꽉 찬 음봉으로 좀 마무리가 되면서, 만약에 악재가 특별히 해소가 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가능성도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차트이기는 해요. 코스닥 차트는. 그래서 이제 다른 이제 전반적으로 코스닥의 종목들 대부분이 좀 하락을 했고, 이제 섹터별로 보자면은 5G 종목들이 좀 유난히 많이 하락을 했던 것 같아요. 특히 RFAC가 장중에는 한 5% 넘게 좀 하락을 했던 것 같은데 6%까지 하락을 했네요. 근데 아랫꼬리를 달고 다행히 이제 3%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를 했고, KMW도 장중에는 조금 하락폭이 상당히 좀 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수가 0.5%, 0.6%, 그리고 종가상에서는 1% 넘게 이제 하락을 했는데, 5G 종목들 대부분이 좀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특별히 이제 큰 지지선들은 깨지 않은 모습이어서 RFHC도 마찬가지고 이노알스도 마찬가지인데, 다산네트웍스가 오늘 좀 지지선을 좀 크게 깨고 내려와가지고 약간 좀 불안한 모습인데, 지금 4분기 실적이 괜찮게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과 일본 투자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기서 이제 꽤 올랐는데, 지금 연속으로 한 5거래일, 6거래일 이제 계속 떨어지면서 이제 큰 하락폭을 좀 기록을 하고 있죠. 아무튼 4분기 실적이 또 기대만큼 잘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일본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은 가장 수혜를 많이 볼 종목이 다산네트웍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 자체를 보자면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기간 조정이 끝나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좀 기다림의 시간이 조금 더 커질 것 같아요. 기다림의 고통의 시간이 좀 커질 것 같긴 한데, 너무 복잡하게 이것저것 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딱 2020년 일본 투자 하나만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지금 저 개인적으로는 팔진 않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수가 상당히 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IT 장비주들은 꽤나 강했죠. SK하이닉스가 좀 강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테스도 크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고, 원익 IPS도 좀 떨어지지 않은 모습이어가지고 상당히 IT 반도체 그 부품 관련 주들이 강한 상승세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그런 시장이에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의 어떤 디스플레이 투자 때문에 오른 종목들 ICD라든가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모멘텀이 어느 정도 좀 바닥이 나서 오늘 ICD가 조금 5% 넘게 하락을 했네요. ICD나 다른 OLED 관련주들은 조정이 한두 달 정도 지속되고 나면은 다시 또 충분히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조금 오르면서 다른 OLED 관련주들은 좀 떨어졌는데, 야스는 이제 반대로 약간 양봉을 좀 그리면서 어느 정도 좀 바닥을 다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OLED 관련 섹터 안에서도 이렇게 좀 차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또 서진 시스템은 또 1% 넘게 올랐어요. 오이솔루션이랑.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5G 통신 장비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좀 계속 점유율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합리적인 좀 추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수가 많이 떨어지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도 많이 떨어졌을 것 같은데, 오늘 테스 종목을 약간 정찰병으로 살짝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비중을 많이 실진 않고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좀 지켜볼 목적으로 정찰병을 좀 보내놨고,
지티지 웰리스랑 서진 시스템 말고 이제 대부분 종목들이 많이 좀 떨어졌네요. 그래서 이제 2019년도 거의 다 가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매매했던 것들을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아, 이때 이제 매도를 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었더라면 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대표적으로 제가 제 개인적으로 테스를 2019년 1월 달에 처음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때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당시 이제 가격은 14,000원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21,000원까지 올랐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팔지 않았더라면은 50%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었는데,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사가지고 굉장히 이제 급등을 했어요. 제 기억에는 상한가까지 갔던 것 같은데, 상한가를 치고 나서 횡보를 좀 하다가 다시 한번 급락을 했죠. 급락을 하고 나서 다시 급등했다가 횡보하고 급락하고, 그리고 기간 조정 있었고, 보시면은 이렇게 급락할 때 저도 좀 이때는 좀 되게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어떤 공포심, 더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이제 전량 매도를 했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 또 오르니까, 다 오르고 나니까 매수를 했는데 하락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매도를 하고, 좀 이런 과정이 굉장히 많이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미들의 아주 고질적인 그런 나쁜 습관이죠. 상승하면은 매수를 하고 하락하면 매도를 하는 그런 습관이 굉장히 나쁜데, 이런 매매법을 좀 바꿔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차트를 보고 있자면은. 그래서 오히려 하락할 때 매수를 했고 상승할 때 매도를 했더라면은 좀 수익률이 좀 극대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그런 차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전에 자기가 어떻게 매매했는지, 혹시 이때 매도를 하지 않고 홀딩을 하고 있었더라면은 좀 수익률이 잘 볼 수 있는, 저처럼 이제 테스를 매도하지 않았더라면은 50% 넘는 그런 수익률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과거 매매를 한번 보는 것도 굉장히 좀 자기 반성을 하고 주식 실력을 높이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상승할 때 같이 이제 매수를 해가지고 오히려 하락을 할 때 이제 매도를 하는 그런 좀 나쁜 습관이 좀 있었는데, 올해 한 중반부터는 그런 습관들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상승할 때는 오히려 약간 부분 차익 실현을 하고, 하락할 때 매수를 해서 수익률이 조금 2019년 초반보다는 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RFHS도 이제 하락할 때 좀 매수를 해가지고 상승을 하고 나서 이제 부분 차익 실현을 했고, 여기서도 한번 좀 상승을 했을 때 차익 실현한 다음에 이제 하락할 때 계속 부분 매수를 한 그런 종목이어서, 지금 수익 많이 하락을 하긴 했지만 수익률은 오늘 하락에서 마이너스 13% 정도니까, 그렇게 하락 폭에 비해서는 지금 45,000원에서 33,000원까지 꽤 많이 하락을 했으니까, 그 하락 폭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폭은 그냥 좀 적다고 생각이 되고, 좀 견딜 수 있을 만한 그런 하락 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매매 분석들, 매매 과거를 좀 보면서 하락할 때 오히려 매수하는 게 정답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본인 스스로 깨닫게 되고, 너무 상승하고 급등했을 때는 이제 매수를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도 이제 스스로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록 지금 5G 종목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한 달, 두 달, 6달 뒤에는 마치 테스가 여기서 하락을 했을 때 판 것이, 그리고 이제 사지 않은 것이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이 한 몇 달 정도는 들 수가 있겠죠. 근데 결국에는 이게 크게 올랐잖아요.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모멘텀을 타고, 지금 5G가 혹시 이런 구간이 아닐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봐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오르락 내리락 등락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또 큰 한 5% 넘는 그런 급락이 또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고, 여기서 보면은 또 지지선도 이렇게 깼어요. 지지선을 깨고 난 뒤에야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제 생각에는 내년에 정말 일본과 중국, 미국의 매출만 받쳐주게 된다면 분명히 상승할 것은 분명한데, 지금 어떤 4분기라든가 내년 1분기는 아무래도 통신 장비주들의 비수기이기 때문에 그 실적과 어떤 기대감, 모멘텀이 굉장히 쪼그라들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당장의 수익을 내고 엄청나게 급등하기를 좀 기대하긴 힘들지만, 기다리고 시간이 지나면은 상승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틀릴 가능성도 있죠. 저의 이제 아이디어가 틀리고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해가지고 뭐 한 2만 원대까지 갈 가능성도 있지만, 정말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하고 지지선을 깼을 때 다시 그때 대응을 해야 되는 측면 같고, 현재 이제 저의 아이디어는 항상 일관되게 기대감이 다 떨어지고 모멘텀이 굉장히 적은 시기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